서울의 가을밤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누군가의 어둠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강세진은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한 손에 캐리어를, 다른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공항도로가 좀 막히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훔쳐봤습니다. 출장 다녀오시나 봅니다. 네, 손님.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잘 풀렸거든요. 그럼 집에 가시면 와이프가 좋아하시겠네요. 요즘 남편들 출장 많이 가면 부인들 서운해한다던데. 세진은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카프인데 깜짝 놀랄 겁니다. 전화는 안 하셨어요? 미리 도착한다고? 안 했습니다. 놀래주고 싶어서요. 아내 얼굴 보는 게 제일 기대됩니다. 택시기사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진과 한지원은 결혼 5년차 부부였습니다. 세진은 대기업 IT 계열사의 영업이사였고 지원은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작년 여름 세진은 승진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원아,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서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좀 덜 바쁠 수 있을까? 주말에는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승진하면 팀원들한테 업무 분담하고 우리 시간 많이 만들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승진 후 세진의 출장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한 달의 절반은 해외였습니다. 또 가는 거야?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미안해, 지원아.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네. 그럼 뭐가 달라져? 약속할게. 알았어. 잘 다녀와. 지원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만 따내면 진짜 좀 쉴게. 일하는 여자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택시가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세진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세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역시 직접 보는 게 낫지. 깜짝 놀라는 표정 꼭 봐야 하는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그들의 첫사랑 곡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음악을 틀어놨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깜짝 놀래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하나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 지원의 것이었습니다. 초콜릿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제일 좋아하는 벨기에 수제 초콜릿. 하지만 세진은 그것을 사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낯선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남자 향수였습니다. 무겁고 달콤한 냄새. 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파 옆 바닥에 흰색 셔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세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침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이 와인 정말 맛있다. 어디서 샀어? 지난주에 와인바에서 사왔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당신은 항상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지원아,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세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너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 지원의 웃음이었습니다. 강세진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침실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오늘 세진이는 몇 시에 온다고 했지? 내일 저녁이라고 했잖아. 걱정 마, 지원아. 오늘은 우리 시간이야. 그래도 불안해. 만약 들키면 들킬 일 없어. 내가 다 확인했어. 자, 이리 와. 세진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원아. 그 순간 강세진은 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매우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다시 신으며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다시 보았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호라고 했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세진은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선물 상자는 바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제주도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예약할게. 네가 좋아하는 그 리조트 말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야. 당신이랑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해. 세진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친구의 번호였습니다. 민준아, 나야. 세진이. 아니, 급한 거 아니야. 내일 시간 있어? 응,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이혼 관련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야, 무슨 일 있어? 지원이랑 싸웠어? 전화로는 길어. 내일 사무실에서 보자. 자세히 설명할게. 알았어. 걱정되네. 괜찮아? 응.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세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 11시 강세진은 한강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크인 하시겠습니까? 네. 싱글룸으로 하나 주세요.
며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호텔방 창가에서 세진은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서 춤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와의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작년 생일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거짓말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폴더를 닫았습니다. 대신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30분 한지원 집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것 확인. 이름은 준호. 와인, 초콜릿, 남자 셔츠 발견. 내일부터 증거 수집 시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새벽 2시, 세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지원, 그리고 준호. 당신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곧 알게 될 거야. 이것은 한 남자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어둠 속에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강세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켰습니다. 세진은 샤워를 하고 어제 입었던 정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야지. 평소처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 세진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28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전화 안 받아? 걱정돼. 연락 좀 해줘. 화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제발 연락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세진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설정을 열어 위치 공유를 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응, 수고했어. 다들 아침 먹었어? 저희는 먹었는데, 이사님은요? 나도 먹었어. 회의 준비 잘 됐지? 세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오전 10시, 세진은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도쿄 계약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숫자, 데이터, 전망.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무가 그를 불렀습니다. 세진 이사, 이번 계약 정말 잘했어. 우리 팀 실적이 크게 올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런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출장 때문에 피곤한 거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가족도 중요하니까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점심시간, 세진은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 박민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준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세진아, 앉아.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무슨 일이야? 지원이랑 정말 문제 있어? 세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증거 목록. 민준아, 이거 좀 봐줘.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민준은 화면을 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세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진아, 이게 사실이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어젯밤 우리 집에서. 지원이가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이야. 민준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집중해서 봤습니다. 세진아, 지금 증거는 정황 증거야. 법정에서 쓰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사진, 영상, 문자 기록 같은 거. 어떻게 모으면 돼? 집에 있는 공유기 로그 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해.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야. 알았어. 차근차근 할게. 그런데 세진아,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더 대화해보는 건 어때? 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어. 지원이가 행복해 보였어.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정으로. 그게 제일 아팠어. 내가 그 행복을 줄 수 없었다는 거. 아니, 주지 않았다는 거.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고통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해서 보낼게. 고마워, 민준아. 사무실을 나오며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오후 4시, 세진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자신의 돈을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공동명의 계좌를 개인 계좌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 명의로 새 계좌를 만들고 제 월급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변경하면 되죠? 네, 그건 가능합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세진은 기계적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5년간 함께 모았던 돈, 함께 계획했던 미래, 모든 것이 숫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세진은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원의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해.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고칠게. 왜 이러는 거야? 나 너무 무섭고 불안해.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오늘 밤 집에 올 거야. 기다릴게. 꼭 와줘. 세진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당분간 출장 연장됐어. 집에 언제 갈지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곧 지원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사랑해. 세진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세진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집 공유기에 접속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출장 간 날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낯선 기기가 집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이름은 준 아이폰. 준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세진은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공동카드에서 이상한 결제들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와인 전문점. 모두 자신이 출장 간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철저하게. 세진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자신을 속였을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 자정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첫 키스, 프러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짜였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민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할 증거, 예상 절차, 시간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프린트해서 노트에 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와 호텔을 오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원에게는 계속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원의 메시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 한 통만 해줘. 뭔가 이상해. 당신이 이렇게 연락 안 한 적 없었는데. 혹시 나한테 화난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세진은 답장을 짧게만 했습니다.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건강 챙겨. 걱정 마. 하지만 지원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남편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열흘째 되는 날, 세진은 민준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방에는 정리된 증거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아, 많이 모았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뭘 해야 돼?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어. 대화할 생각은 없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민준아, 세진이 친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건 이미 없어. 신뢰도, 사랑도, 미래도.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야. 알았어. 내가 서류 준비할게. 그날 저녁, 세진은 호텔방에서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말? 기다릴게. 보고 싶었어. 세진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해. 깨끗하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인 5년이 무너질 것입니다. 강세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최악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정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세진은 집 앞에 섰습니다. 열흘 만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세진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지원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녀도 잠을 잘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응, 왔어. 밥 먹었어? 당신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지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 안 먹었어. 근데 지원아, 일단 앉아. 밥 차릴게. 얘기는 먹으면서 해도 되잖아. 지원은 서둘러 식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바빠 보였습니다. 이 순간을 미루고 싶은 것처럼 세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원이 만든 음식들, 그녀가 놓은 수저, 마주보는 그녀의 얼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밥을 먹는 척했지만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먹지 마. 우리 얘기부터 하자. 무슨 얘기? 너도 알잖아. 무슨 얘기인지.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제부터 들켰는지 물었습니다. 열흘 전, 도쿄에서 일찍 돌아온 날, 그날,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던 그날 밤을. 문 열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못했어. 그냥, 서 있었어. 문 밖에서, 세진아, 너희 목소리 다 들었어. 웃음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사랑해라는 말도. 지원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1년 전쯤. 1년. 세진은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1년, 365일. 그 모든 날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누군데? 준호가? 병원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조사했으니까요. 이준호, 38살, 기혼자, 두 아이의 아버지. 왜?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배신했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왜 5년을 버렸는지. 나도 몰라.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 병원에서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점점, 점점 내 자리를 그가 채웠다는 거지. 세진아,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약했어. 내가 외로웠어.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지만 외로웠다고? 세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난 돈 벌려고 출장 다녔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도 알잖아. 승진하면 여유로워질 거라고 약속했잖아. 알아. 다 알아. 당신은 잘못 없어. 정말로.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했어. 여러 번 말했어. 근데 당신은 항상 바빴어. 항상 전화 받아야 했고, 항상 이메일 확인해야 했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였어. 생일도 기념일도 주말도 혼자였어. 당신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어. 그게 이유가 돼? 그게 다른 남자 만나는 이유가 돼? 세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곧 후회했습니다. 화내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지원아, 우리 끝내자. 뭐?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어. 세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다 끊을게. 준호도 안 만날게. 지원이 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졌어.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없어. 있어. 5년이 있잖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그 5년 중 1년은 거짓말이었잖아. 너희가 만난 1년 동안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세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와이파이 접속 기록,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변호사가 검토했어. 충분하대. 세진아,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끝낸 건 너야, 지원아. 난 그냥 정리하는 거야. 지원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세진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들을 꺼냈습니다.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지원은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계약서들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진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원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은 그쳤지만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 네가 살아. 나중에 정리하자. 재산은? 변호사가 분할 방안 만들 거야. 공정하게 나눌게. 위자료는? 받을 거야. 법적으로 내 권리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한 가지 더. 뭔데? 이준호한테도 책임 물을 거야.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할 거야. 기혼자가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으로. 세진아, 그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내 인생도 끝났잖아. 5년을 함께한 아내가 배신했는데. 제발. 준호는 놔둬. 나만 벌 받을게. 세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감싸는구나.
이게 답이네. 세진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세진아, 뒤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세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원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아, 사랑은 신뢰 위에 있어.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없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네가 외롭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세진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촉촉했습니다. 세진은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세진은 박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세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일 진행해줘.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알았지만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호가 근무하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증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사진들. 이틀 뒤, 이준호는 병원에 호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위해제, 정직 6개월, 징계 기록. 사실상 경력의 치명타였습니다. 병원 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준호의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준호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진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갔습니다. 나도 흘러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세진아, 법원에서 조정 날짜 나왔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알았어. 갈게. 지원 씨 측에서 합의 제안했어. 위자료 줄이는 대신 빨리 마무리하자고. 거절해. 법대로 하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세진은 다시 강물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세진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어둠을 지나야 한다는 것. 혼자서라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법원 조정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강세진은 한쪽에 앉아 있었고 한지원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원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사를 밝히셨으니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중립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세진 씨 측 제안을 들어보시죠.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측은 법정 기준에 따른 5대5 분할을 제안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지원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구액은 과도합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대화였습니다. 5년의 결혼이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잠시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세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원도 나왔습니다. 화장실 방향으로 가다가 세진을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진아, 잘 지내? 어색한 질문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중인 부부가 나눌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다른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진심이야. 알아. 준호랑은 끝났어. 그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건 네 선택이야. 나랑 상관없어. 그래. 내 말이 맞아.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정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은 반씩, 위자료는 협의된 금액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후 판결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년의 결혼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세진아, 저녁이나 먹자. 오늘 고생했어. 아니, 괜찮아. 민준아, 고마웠어. 정말로. 당연한 거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야지. 민주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였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세진은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팀원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세진은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이사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팀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봤습니다. 순수한 염려였습니다. 세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나게 노래했습니다. 세진은 구석에 앉아 박수만 쳤습니다. 그러다 팀원 하나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한 곡 하세요. 아니, 난 한 곡만요. 이사님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세진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곡을 검색했습니다. 옛날 노래를 골랐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진은 불렀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아리방, 기타 소리, 친구들의 웃음, 지원을 처음 만난 날, 순수했던 시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팀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이사님,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감정이 느껴져요. 고마워. 그날 밤 세진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세진은 혼자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젊은이. 네, 그러네요. 혼자 오셨나 봐요? 네, 나도 혼자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 떠났거든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혼자도 살만해요. 정말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젊은이, 당신도 뭔가 힘든 일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약이에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엔 좋은 날이 와요. 꼭 와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외롭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세진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호텔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텅 빈 방에 섰습니다. 새 출발이었습니다.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침대, 책상, 소파 하나씩 골랐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누구를 배려하지 않고 요리 도구도 샀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칼.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려면 필요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두 번째는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만 했습니다. 할만한데? 세진은 혼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사두고 못 읽었던 책들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밤마다 한강을 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독신이 되었습니다. 세진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세진아, 판결 나왔다며?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다행이다. 저녁 먹자. 내가 살게.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식당에서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세진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운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해. 민준아,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강한 거지. 두 사람은 소주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진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잘 지내? 요즘 어때? 오랜만이다. 세진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내일의 계획. 글을 쓰며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지막 문장을 쓰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세진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원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진은 창가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하얗고 순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눈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강세진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저녁엔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진은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건이었습니다. 큰 책임이었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진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동남아 진출 첫 단계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세진의 변화를 모두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무가 세진을 불렀습니다. 세진 이사, 요즘 정말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냥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 계속 그렇게 해. 회사도 자네를 믿고 있어. 감사합니다. 전무님. 점심시간, 세진은 민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진아,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건강해 보여. 요즘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있어. 너도 잘 지내지? 응. 그런데 세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지원 씨. 얼마 전에 연락 왔어. 나한테. 세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였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직접 만나고 싶대.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고. 어떻게 할래? 거절해도 돼. 네가 결정해. 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에 벚꽃을 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만나볼게.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 무리하지 마. 아니야. 나도 정리하고 싶어. 제대로. 일주일 후 세진과 지원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원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세진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왔구나. 앉아. 응.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좋아 보여. 너도. 건강해 보여. 거짓말. 나 많이 야윈 거 알잖아. 지원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불러줘서 고마워. 사실 용기 내기 힘들었어.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사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지원은 세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생각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우리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근데 나는 외롭다는 핑계로 모든 걸 망쳤어. 지원아. 아니, 들어줘. 이거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과 보낸 5년. 행복했어. 진짜로. 마지막 1년만 빼고는 다 진심이었어.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작은 원룸에서. 병원도 옮겼어. 새로 시작하려고. 잘하고 있네. 당신처럼은 못해. 나는 아직도 후회하고 미안하고. 세진은 강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지원아, 나도 미안해. 응? 너를 외롭게 만든 것. 내 말 안 들어준 것. 나도 잘못했어. 세진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소통하지 않은 것.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것. 세진은 처음으로 지원을 봤습니다. 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놓아주자. 서로를.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 그래. 내 말이 맞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이해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그럼
잘 살아. 응. 너도. 지원이 일어났습니다. 세진도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원이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세진은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진은 팀원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세진 이사, 정말 수고했어. 이번 성과로 이사 승진 확정이야. 감사합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겸손하네. 자네 능력이야. 축하해. 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 강물, 벚꽃,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세진아?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요즘 어떠니? 저도 잘 지내요.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통화를 마치고 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 9시 세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자신과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며칠 후 세진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샀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골목길, 카페, 공원, 사람들. 모든 것이 피사체였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니 달랐습니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진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세진은 그녀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자연스럽고 예뻤습니다. 와, 정말 잘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모델이 예쁘셔서 그래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사진 동호회 회원이에요. 혹시 같은 모임이신가요?
맞아요. 저도 회원이에요. 반갑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수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진과 수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커피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진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그냥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일이었죠. 멋지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진 씨는 이미 잘하고 계세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시잖아요.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기분 좋네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세진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 절망, 분노.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끝은 없다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아침 세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사진 찍으러 갈래요? 세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세진은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충만했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강세진은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소를 띤 얼굴로, 새로운 하루를 향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강세진의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고통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웃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강세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새벽이 오는 강가에서.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세진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름답게, 당당하게,